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게 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사실 이 존재라면 오펜하이머를 천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진짜 천재는 이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정치학자 100만을 꿈꾸는 85만 너튜버 김지윤입니다. 오늘 내가 소개해줄 책은 어떤 책이야? 네, 책 제목은 미래에서 온 남자 폰 노이만입니다. 일단은 뭐 제목에서 다 나왔지만 폰 노이만이라는 대천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전이에요. 존 폰 노이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다 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일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뤄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술을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제가 이 저자 이름 외우느라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나뇨 바타차리아. 네, 원래 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과학 전문 기자, 이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뭐 네이처지라든지 또 이코노미스트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에디터를 했었던 그야말로 실력 있는 전문 글쓰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추천 도서로 선정한 이유는 뭐야? 지난 가을에요. 영화 오펜하이머가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들 사람들이 뭐 핵무기 얘기도 하고, 또 오펜하이머가 진두 지휘했었던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존 폰 노이만입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당대 최고 천재 과학자들이 다 모여갖고서는 막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실험하고 계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많은 천재들 중에서 진정한 천재는 단 한 사람, 바로 폰 노이만이다 이름이 나올 정도로 과학자들 중에서도 찐천재로 유명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폰 노이만에 대한 책을 읽어볼까 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보셨나요? 봤죠. 당연히 봤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 뭐 소련하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수소폭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소련도 당연히 수소폭탄을 만들 상황이었고, 그렇다면은 서로 간의 억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도 수소폭탄을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냉전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을 하고 이제 밀어붙였던 사람이 영화에서는 이제 에드워드 텔러가 나왔죠. 굉장히 악마화 시켰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폰 노이만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폰 노이만도 그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영화에서는 폰 노이만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게 폰 노이만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이만이 같이 했었던 참여했었던 부분이 폭죽 렌즈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클라우스 푹스라는 안경 낀 남자 나오죠, 거기? 그 사람이 같이 만들었는데, 폰 노이만이 거의 안 나오고 클라우스 푹스만 나오죠. 근데 둘이 같이 했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실존의 네. 지금 이야기를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실화나 전기를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좋아하죠. 실화나 전기를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역사적인 인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의 어떤 결과물, 업적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이면에는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얼마나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은 이제 평전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평전을 다 읽고 나면은 뭐랄까, 친구를 하나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게 이제 좋은 친구라서 계속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진짜 못된 친구다 해서 그걸 버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평전을 한번 읽고, 그리고 하나의 친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서, 그래서 저는 평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인공인 폰 노이만은 어떤 사람이야? 뭐 세계 최고의 천재입니다. 아니 뭐 인류 최고의 천재다, 뭐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범접할 수 없는 두뇌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노이만은 원래 수학자예요. 근데 수학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도 했고, 화학도 했고, 컴퓨터도 했고, 심지어 경제학까지 건너왔거든요. 그렇게 다방면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 모든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겨요.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우리 뭐 오펜하이머 영화에도 나왔었던 아인슈타인도 있고 오펜하이머도 있고 정말 세계 최고의 두뇌들을 모아놔서 연구만 해라 라고 했었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가서 20대에 거기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이 폰 노이만의 뭐 수학적 능력, 물리적 능력, 그리고 경제학적 능력이 다 발휘가 되고 현대사가 변해가는 변곡점에서 폰 노이만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대한 업적을 쌓는 인물이죠. 천재라 불린 폰 노이만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 천재였죠. 네,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일단은 1903년에 탄생했습니다.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다페스트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폰 노이만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이만의 아버지가 워낙에 부자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 정부에서 경제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과 공로를 인정받아서 귀족 자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인데 폰 노이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게 된 거고 나중에 미국에 망명한 다음에도 본인만큼은 꼭 폰 노이만이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아서 부다페스트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최연소의 나이로 교수 시험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베를린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학자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이 책은 폰 노이만을 왜 미래에서 온 남자라고 표현한 거야?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경이롭기 때문에 미래에서 온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AI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폰 노이만이 다 이야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망도 되게 잘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말들. 근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여기는 피바람이 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이제 베를린에서 유럽 전선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폰 노이만이 주장했던 것은 스탈린이 분명히 아시아를 먹으려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스탈린을 멈춰야 되고 그러려면 원자폭탄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썼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전선이 정리가 되니까 스탈린이 만주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일본까지 분할 점령을 하려고 했었죠. 미국 입장에선 그거를 막아야 되니까 빨리 일본이 항복을 하게 해야 됐거든요. 그 모든 얘기들을 폰 노이만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점성술가인가 아니면 예언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과학자로서의 노이만을 가장 잘 보여준 에피소드는 뭐였어? 에피소드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보기에 이 폰 노이만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세미나 같은 걸 이제 준비하러 갈 때 항상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려고 늘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답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implicity.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폰 노이만의 생각이고 그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을 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사람은 그냥 타고난 과학자다 라는 생각이 들죠. 현 시대에서 폰 노이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컴퓨터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할 때 계산을 막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쓰고 있었던 어떤 초보적인 컴퓨터 애니악이 너무 이렇게 딸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하면서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인 에드박을 만들어냅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950년대 초에 합니다. 그러면서 학습 기계라는 것도 생각을 해내요. 많은 시행착오가 쌓이게 되면은 이걸 스스로 고치고 조절을 하면서 새롭게 배워나가고 프로그래밍을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머신러닝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정치학자다 보니까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게임 티오리. 이 게임 이론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현상들을 풀어내려고 했었던 부분, 이런 거. 현대 경제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게임 이론이고, 사실은 정치학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게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폰 노이만의 업적이 혹은 발자국이 이렇게 톡톡톡톡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느껴졌던 구절을 하나 꼽는다면, 이거는 진짜 놀랐어요. 사실 이거 보고.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전에 폰 노이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석탄과 석유를 때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미 겪은 전쟁이나 핵무기의 위협보다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문제가 국가 간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줄 것. 살아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니까 미래에서 온 남자라는 표현을 듣는 겁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들려줘. 이 이야기는 저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인류가 현재 닥친 이런 재난이나 이런 걸 겪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진보의 부작용을 막는 치료제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의 모든 폐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부분적인 치료제를 갖고 있다. 인내심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 중 오직 인간만 갖고 있는 지성이 바로 그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한테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책 GPT, 너의 한 줄 평을 알려줘. 저의 한 줄 평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해안을 가진 그였지만 그 역시도 미래를 매우 걱정하는 인간이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책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께 선택에 도움이 조금 됐다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모두 방구석에서 열심히 책을 읽읍시다.